안녕하세요. 혹시 한 끗 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사소한 건데 어떨 때는 결과가 확 달라지잖아요. 뭐랄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딱 그 느낌.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이거 하나 때문에 완전 달라졌네 하는 거요. 오늘은 김성효 작가의 글 엄마와 보내는 20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이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 작은 차이들이 당신 삶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한 끗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역시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의 무게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글에서 보면 괜찮아와 괜찮을 거야 이걸 비교하거든요. 그냥 보면 현재냐 미래냐 뭐 시제 차이 같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괜찮아는 뭐랄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느낌. 근데 괜찮을 거야는 어딘가 좀 희망, 믿음 이런 걸 주는 것 같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 네. 그게 아마 말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또 기대감, 이런 거의 차이 때문일 겁니다. 괜찮아는 현재 힘든 걸 일단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면이 있다면 괜찮을 거야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틀을 딱 씌워주는 거죠. 아,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힘들지? 이렇게 묻는 거랑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전자는 그냥 사실 확인 이런 느낌인데 후자는 상대방 감정의 깊이, 공감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확인이냐 공감이냐. 네, 그렇죠. 이런 정말 작은 표현 차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글에서도 나왔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 차이가 더 커요. 예를 들어 학생한테 넌 안 돼. 뭐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하고 이 부분이 아직 너한테는 좀 어렵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학생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믿음, 자존감 이런 거 만드는데 진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사실 상대방 기분 잘 헤아려서 딱 맞는 표현 쓰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좀 서투르게 공감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말의 한 끗, 이걸 잘 쓰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뭐 완벽한 공감 어렵죠.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역시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과할 때요. 그냥 미안해 이게 아니고 내 마음 생각 못하고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이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딱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훨씬 낫죠. 아, 구체적으로요? 네. 감사 표현도 비슷해요. 그냥 고맙다에다가 뭐 정말이나 진심으로 이런 말 하나 더 붙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처럼 왜 고마운지 이유를 딱 덧붙이면 그 마음이 훨씬 깊게 가잖아요. 결국 핵심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내 감정을 좀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그 노력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진정성이랑 구체성. 그렇군요. 축하할 때도 그냥 축하해. 이게 아니라 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진짜 잘 됐다. 진심으로 축하해. 이렇게 말하면 기쁨을 온전히 같이 나누는 것 같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처럼 말의 그 미묘한 차이라는 게 단순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관계의 질을 만들고 상대방 감정 상태, 심지어는 뭐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이 일상에서 어떤 말의 한 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란 게 참 그렇네요. 근데 이런 외적인 표현 말고요. 우리 내면의 소리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마음가짐. 여기에도 한 끗 차이가 중요하다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어요. 같은 어려움 앞에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도 나한테 기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의미를 찾는 사람. 이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건 그 상황 자체보다는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틀, 그러니까 프레임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계속 세상을 해석하는데 어떤 프레임을 딱 쓰느냐에 따라서 감정하고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 감정, 행동, 결과. 이어지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실패를 딱 경험했을 때, 아, 나는 실패자야. 이런 프레임은 무력감이나 포기로 가기 쉽죠. 근데 이번 실패로 뭘 배웠지? 이런 성장 프레임은 다음 도전을 위한 어떤 동력을 주잖아요.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아, 관점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딱 들기 시작하면 사실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혹시 이 글에서 이런 관점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실마리 같은 거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 글에서는 믿음의 차이에 좀 주목을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막연한 기대하고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 확신 사이의 차이요. 이 확신이 바로 행동을 만드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방법을 찾게 만들고 도전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죠. 확신이 행동을 만든다. 그렇죠. 반면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은 아주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요. 이건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넌 할 수 있어 이런 격려를 넘어서 나는 네가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어. 이렇게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 이게 상대방한테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관점 전환의 시작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딱 선언하는 거.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관점과 믿음을 좀 더 자주 선택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선택이라. 생각의 방향을 조금 트는 게 행동을 바꾸고 그게 결국 삶 전체를 달라지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내적인 태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또 우리 일상 행동이나 습관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이 99도랑 100도 차이를 비유로 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단 1도 차이가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그 임계점. 네, 맞아요. 그 임계점 비유,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죠. 뭐 과학에서 말하는 상전이 현상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나가는 거 하고 의식적으로 한 5분 먼저 나서는 거. 아, 5분. 네, 이 사소해 보이는 5분 차이가 하루의 그 마음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5분 일찍 하면 예상 못한 상황이 생겨도 좀 여유가 있고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에 막 쫓기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뭔가 서두르는 패턴에 갇히기 쉽죠. 그래서 제안하는 것처럼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하면서 하루 계획 세우는 거 하고 알람 겨우 끄고 막 허둥지둥 나서는 모습,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요. 이 작은 시간 관리의 한 끗, 이게 하루 전체의 질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와, 진짜 공감되네요. 그래서는 또 스마트폰 침실 밖에 두는 것만으로도 잠의 질이 다 사진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는 거, 밥 먹고 10분 걷기, 화날 때 3초 숨쉬기, 뭐 이런 구체적인 습관들을 제안하더라고요. 다 사소해 보이긴 하는데 꾸준히 하면 분명 좋은 변화를 줄 행동들이죠. 근데 이런 작은 습관들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맨날 작심삼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은 아마 완벽주의를 좀 버리고 꾸준함, 지속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글 쓴 분도 강조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막 애쓰기보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시도하는 그 한 끈의 노력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 10분 산책. 아, 어렵다. 그럼 일단 5분이라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아, 일단 시작하는 거. 네. 중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는 그 유연함,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걸 목표로 하는 마음가짐,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좋은 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결국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당신의 일상에서 지금 당장 한번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 점진적인 개선. 네,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또 뭔가 배울 때도 이런 한 끗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 고민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랑 아, 그 일 때문에 진짜 마음고생 심했겠네 이러면서 감정을 읽어주는 거. 이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다르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그 미묘한 차이는 신뢰나 친밀감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상대방 감정 읽어주는 그런 공감의 언어뿐만 아니라 뭐 대화할 때 이름 좀 다정하게 불러준다거나 눈 맞추면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 아니면 상대방의 작은 변화나 관심사를 기억했다가 말해주는 거.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거죠. 결국 인간관계라는 게 뭐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의 한 끗들이 꾸준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습 과정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냥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었다고 확신하는 것의 차이를 언급하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 제시하나요? 아, 네. 그래서는 깊이하고 활용의 차이를 좀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식 이해를 넘어서 좀 깊이 파고들고 배운 걸 실제로 써먹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책을 그냥 한 번 쭉 읽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 번 다시 읽고 좀 곱씹어 보는 거. 네, 반복해서. 네. 그리고 혼자 속으로 아, 이해했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내 말로 설명해 보는 거. 이런 과정들이 지식을 진짜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학습 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멍하니 2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완전히 집중해서 30분 동안 깊이 파고드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반복하고 직접 설명해 오려는 그 한 끗의 노력, 이게 실력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이런 한 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면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겠죠. 와,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생각하는 방식, 또 일상의 작은 습관, 그리고 관계 맺기나 배우는 과정까지 진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한 끗 차이라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나 노력이 쌓여서 결국 인생 전체의 그림을 다르게 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어떤 한 끗을 한번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뭐 평소보다 5분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던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표현 한번 써보는 거, 누군가 얘기 들을 때 좀 더 깊이 공감하려고 애쓰는 거, 배우는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글 쓴 분이 얘기하듯이 큰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그 작은 한 끗들, 이게 모여서 당신의 삶에 정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건 완벽함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는 그 꾸준한 노력, 그 마음가짐이죠. 그래서는 이런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구절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사소한 선택이나 실천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갖는 거죠. 오늘 당신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 한 끗, 그건 무엇일까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내일에 어떤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